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2.6도, 영천이 영하 5.6도, 안동 영하 4.7도, 포항은 0.8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5도, 안동 3도, 포항 8도로 어제보다 3, 4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도 풀려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예고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4차 대구 시국대회는 오후 2시 30분 228 기념공원 앞에서 언론 노동자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페스티벌과 시민 자유발언, 김재동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등이 진행되며 6시 30분부터는 거리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오늘 행사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참여해 대구 집회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박사모 등 보수단체도 오후 1시 서문시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 뒤 한일 극장 앞으로 지나기로 해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진 구간에 경력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대구 경북 지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 지역 수출은 약 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고 경북은 3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5.3%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이 8%인 점을 볼 때 특히 경북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역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에서 소비가 줄어든 데다 철강 수출 부진,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 여파가 컸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에서도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불확실성 우려를 가장 많이 나타냈습니다. FTA 재협상과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역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FTA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더라도 그 반덤핑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계 관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다만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도 함께 떨어지고 있어 수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오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크게 급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단지 환율이 미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구 경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흥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등 무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고 국정 교과서가 발간되더라도 배포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 17명 가운데 15명이 동참했는데 대구와 경북 교육감 2명만 빠졌습니다. 보도에 도성준 기자입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중학생은 역사를, 고등학생은 한국사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사는 올해부터 수능 필수 과목에 포함돼 국정교과서를 토대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학교마다 이미 내년도 교과서 신청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이 아마 채 안 되지 싶은데 교과서를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외국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을 내고 역사 국정교과서는
단일한 역사관반을 주입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이라며 배포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두 교육관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녀 말씀은 다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중단하고 이런 거는 내용도 모르고 이제 지금까지 검증했나 잘했는데 미리 중단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정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를 선택하고 또 교육부의 정책 변화가 생겨 다른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대구 경북 학생들만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에서 6단위가 필수인데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3단위, 6단위를 다 합니다. 출제하고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유독 정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따른 대구와 경북이 국정교과서를 두고도 다른 시도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종가문화의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빛깔과 먹음직스러운 내음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경북 지역 20개 종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종가 음식으로 수백 년의 전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게 이것도 현대화시키면 충분히 세계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종가 포럼은 종가 문화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도내 종성과 종부, 유림단체 학계 등이 참석해 종가 문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종가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북 종가 음식 문화의 정립이 한식의 정체성을 위한 초석이자 세계 속의 한식 문화를 정립하는 길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독자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우수성을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서 혹은 또 현대 문화로서 그 가치를 하나하나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수은잡방, 음식 디미방, 온주법 등 경북에서 저술된 고조리사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한국 종가문화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받고 비즈니스도 제대로 하는 그런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멋진 계기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신라호텔과 함께 명품 종가 음식으로 개발한 황밥, 전개야 등 수은잡방 메뉴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종가 문화의 세계화의 길은 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몇 년씩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서 복통 등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교육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해당 유치원에서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복통과 설사 등을 앓았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창고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튀김가루와 2년이 지난 하이라이스 소스 등을 발견합니다. 여기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식재료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게 다 있냐고요. 심지어 곰팡이가 핀 팥죽도 나왔습니다. 저희 막 들어가 있을 때도 자기들끼리 은폐 다 했거든요. 안에 음식 다 버렸단 말이에요. 숨겼어요. 곰팡이 핀 팥죽하고 그거 다 버렸단 말이에요. 원장은 문제의 식재료를 보관만 했을 뿐 요리에 사용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걸 먹이는 건 아닌데 먹이는 건 따로 있고 안 쓰는 창고를 다 뒤집어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유치원에서 발견된 식재료와 식단표 등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달서구청은 가건물과 보존식 등을 가져가 식중독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뭐 먹었는지 뭐 요래 식단 보고 그러니까 보고 거기서 뭐 설사 났거나 아픈 아이가 있었거나 보고 저희는 인체에 대한 그런 저희 보건소에서 90여 명이 급식을 하는 해당 유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해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구청은 이 유치원을 점검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발견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37명이 그제 오후부터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으며 일부는 조퇴나 결석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점심을 급식하고 저녁은 외부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거물을 채취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범호동에서 8층 건물을 지으면서 외부 판넬 공사 등 공사대금 1억 7천여만 원을 떼먹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주지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축협, 전국한우협회 경주시지부가 경주 천년 한우 홍보를 위해 마련한 제2회 경주 한우축제가 경주 실내체육관 옆 타임캡슐 공원에서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주 천년 한우를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즉석 한우 셀프 식당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청 신도시 내 도립도서관 건립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립도서관은 연면적 8,54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집니다. 또 김천 황학산 하야로비공원 건축공사와 안동시의회 청사 건립도 의결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